이호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할 주제는 그 유교의 진선미라는 그 제목인데, 제가 이 제목을 착안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미스 코리아에서 진선미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예쁜 여자를 어떻게 미를 뽑아야 되는데 진을 뽑아요. 그러면 이 말하고 내용하고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언어도 의미 없어지고 내용도 의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해놓고 아들을 집어넣어버리면 말이 안 되듯이 진은 진대로, 선은 선대로, 미는 미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교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족 500년이 유교로 지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 그 다음에 학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회 체계라든지 사람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유교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판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주입식이고 암기식이다 라는 비판을 들어보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당연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조선족 500년 동안 굉장히 엄격한 시험을 실시했는데 그 시험 이름이 과거제도라는 건데, 과거제도가 쉬운 제도가 아닙니다. 이게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청나라 때 과거제도를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전 청나라 전국에서 300명을 뽑습니다. 지금 300명이라 그런 게 지금 청나라 때 인구가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3억 정도 되는데 3억 대 1이요. 근데 시험을 통과하려면 향시를 통과하고 1년 후에 성시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경시를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과된 사람을 가지고 이제 전시에서 시험을 보죠. 전시에서 시험을 보는 거는 여러분 보통 과거 시험 볼 때 이렇게 쫙 큰 이 궁정에서 다 앉아서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3가지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이 마지막에 뭐를 쓰냐면 국민교육헌장 같은 거를 쓰는 게 만자 정도 되는 거를 써내는 게 마지막 시험인데, 이거는 그 말대로 유식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외우는 게 한 60만 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500년 동안 해온 게 그건데 다른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서 이 외우는 문제, 사실 이 문제도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먼저 유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의 목적은 제가 이제 여기다가 차이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말을 제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라는 이름은 이 보통명사입니다. 여러분 보통명사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센터, 이런 건 보통명사죠. 성남 아트센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고유명사가 되죠. 정확하게 요거다라고 있는데 중국이란 말은 보통명사입니다. 나라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이라는 이름은 없었고, 예전부터 있었던 게 하, 은, 주, 한 이런 식으로 전한, 후한, 5, 16, 당, 송, 금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한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왕조는 청이었죠. 그래서 청이라고 이름을 불렀죠. 근데 지금 바뀌면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고 중화인민공화국인데 그걸 자기네들이 중국이라고 불러달라 그러는 거, 중국 자체가 보통 명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미들킹덤이라는 건데 미들킹덤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훈민정음에 나오는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라 할 때 그 뒷국은 이 뒷국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차이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차이나하고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게 이제 유교라는 건데, 유교의 현재적인 모습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요거를 시작했습니다. 모습을 그 진선미라는 가치체계, 진선미는 각각의 가치체계인데, 이 철학에서 가치론을 할 때는 이 진선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진선미는 서양 철학적인 가치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적인 모습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서양 철학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서양의 사고적으로 살고 있는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동양 옷 입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나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동양 옷을 입고 계신 분은,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자동차를 사용하신다거나, 뭐 밥 먹는 방법은 아직도 좀 우리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는 거. 이거 전 세계 유일한 방법이죠. 어느 나라도 숟가락으로 밥을 먹진 않거든요. 그런 거라는 거. 아니면 그 앉아서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 몇 가지 것들은 굉장히 독특한 문화인데, 요거는 아직 남아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그 웨스턴 유러피언의 그 사고방식인 서양 철학이 덮어 쓰였죠, 우리한테. 그래서 그 가치론은 진선미라는 가치론인데, 요 진선미라는 가치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 카디널 밸류라 그러는데, 카디널 밸류는 뭐냐면 그 반대된 말은 오디널 밸류입니다. 여러분 그 오디널이 뭐냐면, 오디널하고 카디널이 뭐냐면, 오디널은 이 기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 기수. 카디널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그러니까 카디널은 뭐냐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 상수로서 콘스탄트로 하다고 얘기하죠. 이럴 때는 항상 변하지 않고 요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유의 것들을 카디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선출할 수 있어요? 카디널들이 모이죠. 저기 교황청에 그 시스테인 성당에 카디널들이 모여서 파업을 선출하는 거죠. 오디널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그러니까 아키비숍들만 모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과 선과 미라는 값 자체가 각기 카디널한 값을 갖습니다. 바뀔 수 없는. 그러니까 선이 아무리 착해도 이 사람이 똑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예쁜 여자가 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예쁜 건 예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게 철학적인 가치론을 제가 약간 서양 철학을 덮어 씌우면서 그 비판적으로 그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한국의 전 왕조인 조선은, 지금 제가 전 왕조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뉘앙스를 갖냐면, 우리가 그 조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극에도 보듯이 좀 센티멘탈한 그런 느낌을 좀 갖거든요. 동정적일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 왕조가 그렇게 무너져서 동정적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은 굉장히 악랄한 세계였어요. 그 세계가. 지금 여러분 고대 조선의 선비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이 돈에 나온 그림을 봤을 때, 돈에 나온 그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학자만 나오는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생각하시면 딱 좋냐? 북한 사회를 생각하면 조선 사회하고 똑같습니다. 1인 독재, 당 우선. 이게 지금 조선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선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이 동정적이거나 센티멘탈한 감정을, 그 세계가 아름다웠다, 이런 감정은 하나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자, 그러면 이 전 왕조인 조선은 유교의 한 학파인 성리학, 그걸 보시면 그걸 국시로 삼고 전 사회를 성리학적 체계로 재편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단위도 이미 다 재편을 하고, 국가 체계, 음악 체계, 음악도 다시 쓰거든요. 그리고 그 다시 쓰는 걸 어디서, 굉장히 황당한 스토리인데,
음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그냥 노래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 없어진 경전이 있습니다. 이 옛날에 그 경전인 주나라 때 경전이 악기를 책을 보고 그때 음악은 이랬을 거라고 고증을 해서 음악을 다시 만듭니다. 이거 좀 굉장히 황당한 음악이 나온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악이라는 게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체계의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무용이라고 해서 8일 이렇게 여러분 성균관 가면 이렇게 춤추는 거를 이제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재현된 사회 사상은 전통이 되어 현대 한국을 지배하는 저변 감성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감성이 지배하는 한국의 현재적인 모습을 통해 지배학파인 성리학이 만들어낸 세계가 지니는 한계를 여러 측면에서 실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성리학을 넘어 이제 새로운 길을 제가 이제 모색할 수 있을까? 사실 넘어서 모색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성리학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0년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유의 기원이라는 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는 단어 자체는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원래 이게 유라는 글자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림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위에가 비 아닙니까? 비우자죠? 그 밑에는 이 대머리인 아저씨가 이렇게 춤을 추는 이 갑골문에 유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빗속에 춤추는 사람은 무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선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선비는 선비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원래 이 선비사자가 어떻게 생긴 단어냐면 이렇게 생긴 단어입니다. 이렇게 생긴 물건, 도끼. 왕하고 선비하고 같은 모습을 지닙니다. 근데 왕은 도끼가 하나 더 큰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도끼라는 게 뭡니까? 당시에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구체적인 권력.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서는 보통 선비사자 써놓고 뭐라고 씁니까? 사무라이. 그거하고 또 그게 원래 의미입니다. 선비라는 의미보다. 근데 이제 이들 육아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육아가 어느 시점?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공자가 이제 BC 5세기경 사람인데 그 주변으로 주나라가 BC 900년에 시작한 주나라가 600년경에 이 춘추 시대가 시작되는데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말대로 명퇴당합니다.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명퇴당하고 그 대신에 새로운 계급들이 들어가죠, 거기에. 계급들이 지식인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권력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명퇴당하거나 혹은 퇴직한 사람들이 보통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제사장 계급에 있었던 사람이 퇴직을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국가의 제사, 문자, 문화, 예법 등을 전수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예법을 제대로 모르면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요거를 갖다 자유교양으로 다 배워야 됐죠. 그러니까 요거 처음으로 사설학원을 만든 사람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혹시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음악가 아시죠? 베토벤이라는 음악가 아시죠? 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하는 공무원, 베토벤은 프리랜서. 그래서 요한 바하의 칸타타가 한 130개 정도 되는데 제가 거의 다 들었어요, 그거를. 그걸 듣고 나서 바하의 가장 대작인 비단조 미사를 들으면 이거는 몇 번, 이거는 몇 번, 이거는 몇 번에서 따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하한테 칸타타는 뭐냐면 공무원 봄, 가을로 내는 공무원 기한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곡을 계속 낼 수 있어요. 이거 뭐 제목 바꿔서 여기 페이지 몇 번 바꿔서 딱 내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큰 거는 이거 짜맞춰서 딱 내면 되는데, 베토벤은 그게 아니라 프리랜서기 때문에 자기 작품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바하는 안 써도 먹고 살고 월급 나오고, 베토벤은 이걸 써야지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작품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하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 공무원에서 잘린 공자는 자기가 먹고 살 방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보통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세일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일즈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포장해서 세일즈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로 역사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저는 공자를 굉장히 존경하는데, 보통 그래서 대기업에 퇴직한 사람들은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던 회사, 다니던 회사에 하청업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도 바로 그거를 한 거죠. 이게 하청업이죠, 일종의.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인재를 제공하는 거죠. 공급하는 거죠. 이 교육이라는 게 결국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결국 이겁니다. 국가의 이 인재를 공급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 서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재 공급이 국가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귀족 집안에 공급을 하게 되죠. 이게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